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일이 많아가지고 늦은 시간에 사무실 와서 뉴스들 추려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자, 늦게 시작한 만큼 짧고 빠르게 정리해서 오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 준공후 분양할 거냐 아니면 선분양할 거냐 말이 많았죠. 결과적으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고 나서 선분양으로 돌아서서 드디어 이제 분양에 나섭니다. 이번 주에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분양가가 정했어요. 3.3제곱미터 평당 평균 분양가 4,750만 원. 9월 24일 날 1순위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71제곱미터,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대략 한 28평, 29평형 그리고 84면 뭐 33평형, 34평형 정도 되겠죠. 자, 112가구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분양 물량 중에서 중간층 이상 물량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사 보니까 일반 분양 가운데 10층 이상 로열층이 전체 물량의 72%, 약 81가구 정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되면 좋겠죠. 자, 핵심은 분양가인데요. 전용 71제곱미터 분양가 책정해 놓은 거 보니까 13억 7천에서 14억 5천 사이 분양가 책정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5억 5천에서 16억 6천4백 정도 분양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격 어때 보이세요? 인근에 입주한 지 10년, 11년 된 삼성동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물건 거래 가격들이 20억에서 한 22억 정도 하거든요. 이런 주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15년 이상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니까 적어도 5억 원, 아니 10억 원까지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이름은 삼성동 상하 아파트 2차를 재건축한 레미안 라클래시고요. 9월 24일 날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받습니다. 서울 통장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약 가점제니까 가점으로 커트라인 정해지겠죠.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물량들이니까 계약금 20%고요. 2회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고 입주는 2021년 9월이라고 합니다. 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대출은 안 나오겠지만 자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청약 가점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무조건 놔야죠. 어떤 청약 결과가 나올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부동산TV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청약하셔가지고 꼭 당첨되시는 분 나오길 기도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어제 뉴스 읽을 때에는 서울 수도권에 명절 전에 청약 있었던 주요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그 얘기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부산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분양 물량이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 TV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남천 2구역, 남천 2구역을 재개발해서 공급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인데요. 자, 여기도 청약 당첨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시장의 분위기 반전되느냐, 워낙 부산에서 공급된 물량 중에서도 알짜 물량이었기 때문에 어떤 청약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결과 나왔습니다. 당첨 가점은 54점에서 77점이라고 합니다. 77점짜리 높은 통장도 들어왔고요. 커트라인이 54점이라는 건 부산에서 굉장히 높은 가점 통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는 부산에 몇 개 안 되는 규제 지역입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받게 되고요. 가장 큰 거,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했던 사람들은 전매를 생각하지 않고 입주 시점 이후까지 보유를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부산 부동산 시장, 아직 미분양들도 많이 있죠. 이 분위기 속에서 부산 안에서도 되는 지역, 괜찮은 지역, 분양가만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런 실수요들이 뜨겁게 반응한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올가을에는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마린시티자이라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수영만을 끼고 있고 부산 요트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입니다. 세대수는 258세대, 그렇게 많지 않은 대단지 아파트는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가 올가을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30평형대로 구성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매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대 중후반의 매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30평형대 10억 실거래가를 찍는 아파트가 나올 것이냐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거래 사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거래 사례가 침체에 있는 부산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지 이것 또한 주목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제가 노들섬에는 추억이 있어요. 지금은 용산 파크타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용산공원 남측 지구라는 곳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조합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합장님이 갑자기 행사 마지막 말미에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아파트 앞쪽에 있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좀 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정말 좋아질 거예요. 와, 막 하는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게 노들섬이고 요 왼쪽 한강대교 북단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바로 그 용산 파크타워 아파트입니다. 이미 입주를 다 끝냈죠. 진짜로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졌다라고 하면 멋진 오페라하우스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아시다시피 추진되지 않았고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2019년에 와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아니지만 음악섬이 되었네요.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반세기 동안 버려졌던 한강 노들섬이 음악 중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 노들섬은 9월 28일에 정식 개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진 주요 시설은 라이브하우스, 이제 공연장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서점, 도서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식물 공방 등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메인은 456석 규모의 라이브하우스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노들섬이 접근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 한강대교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를 주차하는 것도 약간 애매해서 대중교통 통해서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걸리고, 이 한강대교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라서 이게 특히 막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다리 위에 정체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접근성 부분이 살짝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접근성 부분들은 차차 계속 개선해 나가겠죠. 자, 제가 이 뉴스를 읽는 거는 다음 달이죠. 10월 19일, 20일경 노들섬에서 행사가 있어요. 바로 이 행사입니다. 보시면 DJ들의 공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UV라든가 소유, 노을, 윤민수, 치타, 김현철, 그 다음 015B 이런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공연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기타 행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날 노들섬에 오시면 어쩌면 길 가다 우연히 부동산을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뉴스를 함께 읽어봤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와야 할 게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죠. 그래서 그저께 뉴스 읽을 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대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주택임대료 상한제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 제도를 다른 미국의 여러 주들도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임대차 관련해서 제도 개편이 있으려나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택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서 전월세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런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은 원래 상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장 10년까지 보호가 되게끔, 원래는 5년까지였죠. 근데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최장 10년까지 임대차가 보호되게끔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주택에도 이런 룰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최장 2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게 4년까지 보장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률에 명시될지 모르겠어요. 기사에서 보면 2년 임대차를 보통 많이 하니까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을, 그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뭐 그런 형태의 법률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법원을 만드는 게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번에 이 내용을 골자로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를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요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 시기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서 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조금 건드리는 것 같아요. 10년까지, 최장 10년까지 보호해주는 건 동일한데요. 만약 상가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뭐 재건축한다라고 할 때는 10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이나 보상 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임차인으로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 거절을 건물이 낡아서 철거할 거니까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유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물을 철거한다는데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 없는데. 그럼 집이 무너지는데 냅두란 말이냐. 지금 철거할 때 철거해야지, 지금 재건축할 때 재건축해야지. 자, 이런 경우에도 아무튼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번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 4년을 적어도 살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앞서서도 계속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회자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임대 기간을 늘려주게 되면 앞으로 묶이는 4년의 기간 동안 올려받지 못할 임대료를 지금 당장이라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임대인들이 전부 다 나서면서 임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들,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글쎄요, 정말 그렇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주택의 계약갱신 청구권 이슈가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정리가 될지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근래 부동산 뉴스들을 보면 서울의 전월세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사람들이 전세로 좀 더 눌러 앉으려고 하면서 주택은 분양 싼 거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전세 가격이 불안하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2019년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큰 변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물량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약간 소강 상태인 거죠. 살펴보면 강남구나 서초구 안에는 당장 입주 물량은 얼마 없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인뉴타운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맨날 얘기 나오는 강동구, 고덕,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입주 물량들이 9월 달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해서 들어가죠. 근데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기사에서 보니까 별도로 이제 언급된 지역이 있어서 보이는데요. 자, 서울은 아니고요. 서울에 바로 맞닿아 있는 서울의 주거 수요를 바로 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상암 DMC 또는 수색 증산 뉴타운, 수색을 바로 연접하고 있는 고양 향동 지구가 그거고요. 또 구파발역 쪽으로 가면 은평뉴타운 있죠? 예, 은평뉴타운하고 바로 접하고 있는 지축지구, 지축지구의 입주가 올가을부터 또 시작됩니다. 향동지구에서 올 하반기에 5,872가구가 집들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송지구에는 4,852가구, 삼송도 입주를 해요. 그리고 지축지구에는 2,291가구가 들어서서 일산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런 지역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주목해서 보고 싶은 지역이 지축지구입니다. 은평뉴타운하고 마주보고 있으면서 은평뉴타운하고는 연차도 이미 어느 정도 나죠. 지축역 바로 이제 붙어있는 단지가 되고,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부터 입주를 시작할 건데요. 여기는 분양권 전매가 막혀있던 단지들입니다.
향동지구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분양했던 민간 분양 물량이 한 3,000세대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분양하고 나서 1년 뒤부터는 전매가 되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축지구 같은 경우는 첫 분양부터 모두 전매 제한이 붙어서 분양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입주하는 시점부터 이제 전매 가능한 물량들이 나올 거거든요. 주변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물량들이 쏟아질 때 거래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 어느 정도 선에 형성되는지, 물량 많다라고 하면 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부터 조금 뭔가 다르다, 좀 특색 있다 이런 거 못 느껴지시나요? 예, 제가 요번에 마이크를 바꿨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 대신에 좀 비싼 마이크를 샀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좀 깨끗하게 들리시나요? 아무튼 앞으로는 장비 투자도 좀 해서 좀 더 듣기, 보기 편한 그런 부동산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 뉴스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외부 일정들이 많아서 아마도 부동산 뉴스 읽는 거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다른 짱짱한 컨텐츠들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